임의적으로 혹시 요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님입니다. 예,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LG의 구본무 회장님, 예,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요, K스포츠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피해자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이나 대가성의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다만 LG만 그게 없어요. LG만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거나 뭐 특혜를 받다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증인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돈 내셨습니까? 시간 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류나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 생각입니다만은 정부가 무언가 추진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증인 말씀드릴게요.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 공소장인데요. 예. 예, 됐고요. 예. 이승철 부회장님. 지금 네. 회장님들 대통령 독대 하셨을 때 대통령이 기부 얘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문화, 창조, 융성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전경련이 나서서 이 돈을 거두신 겁니까? 그럼 돈 내라는 얘기가 없었다는데? 작년 7월 24일 날 창조경제센터 관련된 그 회장님들과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청와대하고 접촉한 거는 안종범 수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는 누구하고 접촉하셨어요? 각 기업에는? 각 기업에는 관련된 임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님.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물러나실 때 김종덕 장관이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최순실 씨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최 씨를 2번 만났고 삼청동의 이태리 식당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장관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순순히 물러나신 겁니까? 임명권자의 뜻을 생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때 최순실과는 관계없어요? 기부금을 덜 냈다든지 이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저도 업무에 여러 가지가 지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예. 조 회장님 지치게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조 회장님 판단 잘못으로 지금 한진해운이 공중분해됐어요. 그죠? 수천 명의 한진해운 직원들 그리고 관련 업계 수만 명 직원들 지금 다 실직했습니다. 부산만 해도 1년에 8조, 전국적으로 17조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화물 클레임 소송이 얼마나 될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의 오너로서 참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너무 쉽게 법정관리 신청을 하셨어요. 3천억 지원이 필요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 정부나 채권은행에서 안 되면 국회에 와서라도
사정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지. 이게 법정관리 가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좀 미국과는 화물 그 운임료 좀 2배로 뛰고 기간 물류망이 거의 다 물러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업이 살리기 위해서 인수를 해갖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채권단의 협의회에서 결의이 됐으면은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법정 관리 들어가기 전에 채권단 협의할 때 여러 수차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물류 대란이 난다는 것을 여러 부처에다가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그 설득이 부족해서 금융 논리에 의해서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2001년 조양상선 네. 무너질 때 제일생명 매각해서 돈 다 넣고 경영권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현대증권 팔아서 그거 다 돈 넣고 경영권 포기했어요. 조양호 회장님 있는 한진 해운의 알짜 재산 빼가고 한 주식회사 한진으로 빼고 돈 넣은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희생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진그룹은 S-오일의 주식을 전부 팔아서 약 1조 원 가까운 돈을 한진해운에 투입을 했고 추가로 그룹사가 지원 형식으로 해서 약 1조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딴 회사, 해외의 경쟁 회사들은 정부에서 3조에서부터 30조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저가 정책을 나왔기 때문에 개인 기업으로서는 같이 경쟁하는데 출혈 경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의 자율협정을 요청을 했고 자율협정에는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각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법정관리 들어가지 않고 해운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혀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씨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다. 아, 그렇죠. 회장은 지금 누군가요?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회장은 없습니다. 아, 공석인 상태로 있는 겁니까? 이사회 의장을 하고 계신 분은 있고 삼성전자 회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그룹의 현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회장인 부회장 간에 앞으로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 경영자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 미리 질의 당부해 두고 싶은 것은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러한 여론이 향후 삼성그룹의 회장을 누가 할지 경영자를 정말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될지를 판단할 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최순실을 언제 알았냐 했었어요. 이제 우리 부회장님 지금까지 말 들어보면은 2015년 10월, 9월 이때쯤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언제냐면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과 별개로 BDX 스포츠에 지원한 그때입니다. 그때는 알았습니까? 의원님, 정말 제가 언제 알았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예, 2015년 3월 달에 예.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됩니다. 그랬죠? 그 정도쯤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최순실을 알았습니까? 그때는 자, 그때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면서 정유라가 출전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중장기 로드맵 발표했습니다. 정유라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데 금메달 따겠다는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정유라가 누군지는 알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게 언제입니까? 자,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님, TV도 보고 국내 신문도 보죠? 네. 네, 그래요. 2014년 12월 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뭐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어요. 맞습니까? 2014년 12월입니다, 그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관련자 중에 하나 박관청 경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권력설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14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어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원님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보도도 났어요. 그런데 그 최순실에 대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의원님 하여튼 저도 지금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4년 12월 달에 국내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방송, 신문 봤을 거예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순실 그 당시 이름 알았죠? 제가 언제 정확히 국내 권력설 1위라고 대통령보다 앞서는 사람이라고 최순실이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이끌어갈 만한 능력, 지적 능력 안 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내 뉴스 안 보고 사는 사람이다. 버스비, 지하철비 얼마인지 모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2014년 12월 달에 국내에 있었으면서 정윤회 사건 보도될 때 권력설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있을 때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보셨단 말입니까? 제가 들어봤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제가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문 봤습니까? 예? 신문 봤어요? 신문 2014년 12월 달에? 신문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방송 봤으면 매일매일 나왔던 이름이 최순실 정윤회란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불과 몇 달 후에 2015년 3월입니다. 삼성그룹이 승마협회 회장사 됐어요. 그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인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회장사를 저희가 맡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의원님 정말로 제가 그렇게 챙기질 못했습니다. 제 자,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미르와 스포츠재단 말고 비덱 스포츠로 지원됐던 37억, 별도로 43억 지원된 거 알고는 있었죠? 문제가 되고 나서 들었습니다. 그 돈이 최순실한테 갔다는 거 그 당시에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 말에 맞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성그룹 8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돈을 그룹 오너도 모른 채 밑에 있는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이기적이 지원해도 아무런 표가 안 난다면은 그런 그룹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투자를 할 것이며 믿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용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증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신문하러 나와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들은 제가 속한 새누리당도 지금 이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해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나올 수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치인들과 저기 앉아 있는 기업인들이 구시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희망을 보러 여기 국민들이 TV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답변이 하나도 없고요. 뭘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엄중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결연한 의지로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년 50 청문회 때 나오신 분들, 자제분들이 여기 6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경유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세습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경유착의 매개물이었던 정경련을 해체하겠다는 말씀 오늘 나오셔야 돼요. 이번에 정경련, 그동안 대한민국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 경제기적 많은 일을 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의 습관, 정경유착으로 성공한 습관에 아직도 안주해서 이제는 최순실의 부역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재용 증인, 좀 전에 정경련 활동을 안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던데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다는 말씀 왜 못하세요?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들 보고 이재용 증인한테 질문 많이 하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재용 증인은 다른 기업인들과 뭐 다를 것이다. 구시대 경제인들과 다를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재용 증인 저하고 세대도 비슷해요. 거의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최순실 사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에 내가 앞장서겠다. 새누리당 해체에 내가 앞장서겠어요. 이재용 증인. 이재용 증인은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서 새로운 경제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물론 나도 새누리당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증인도 과거 정경유착의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런 의지가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보세요. 미국은 정경련 같은 조직이 없어요. 권력이 돈을 뜯으려고 필요로 하는 매개 조직이 없어요. 정경련 대신에 브루킹스 헤리티지 같은 재단이 싱탱크가 있습니다. 제가 정경련 해체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처럼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경련 해체하고 헤리티지 브루킹스 같은 재단을 기업들이 투명하게 돈 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우이웃 돕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다른 재단, 정말 좋은 재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싱탱크 만들 수 있고 소외된 이웃 돕기 위한 재단 만드는데 돈 기부할 수 있죠? 그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범이에요. 저도 최순실 몰랐어요. 저는 최순실
언론 보고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집권 여당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무한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에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집권 여당 의원은. 그래서 최순실을 미리 알고 그걸 막아내고 국정농단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새누리당 해체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벌들은요. 제가 공소장 읽어보니까 혜택을 받은 게 있어요. 공소장에도 나와요. 뭐냐? 세무조사 당할까봐 두려워서 협조했다.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은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무조사 당할 수 있는 거, 면제받는 거, 그 로비 능력을 재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세무조사 받으면 세금 더 내야지. 그걸 왜 회피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공범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앞으로 특검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인정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 의미의 공범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럼 협조자라고 합시다. 협조자. 최순실 문제 협조자라고 합시다. 이런 세금 혜택이 세무조사가 두려워서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걸 면제받기 위해서 협력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삼성이 협력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윤리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 내가 유념하겠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다 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과거 50 청문회에 정주영 아들 정몽구, 이건희 아들 이재용, 유자경 아들 구은무, 최정원 아들 최태원, 신교포 아들 신동빈, 조준원 아들 조양호, 88년 50 청문회 심판받았던 정정유착의 도리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또 나왔어요. 우리 자식들 때에는 안 나가야 되잖아요. 한 분씩. 제가 이재용 주민 빼고 예. 정몽구 주민부터 한 분씩 정정유착의 꼬리 나부터 끊겠다. 자, 하태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